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부족하지만 그냥 제가 그냥 경험했던 것들 간단하게 그냥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멤버 케어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상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명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 있는 기독 상담학과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상담 공부를 하게 된 동기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가지게 된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상담 공부를 하게 된 동기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하는 남편과 함께 선교지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를 해주시지 않으셨고 주위에서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고 은사가 많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보내시기 전까지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은사를 주셨고 또 잘 듣는 은사를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면서 선교사님의 어려움을 나누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상담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발표라니까 좀 거창한데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관계를 맺으며 지내다 보니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드리게 되었고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힘이 되었던 것 같고 스스로 자신의 사역과 어려움을 이야기함으로 또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실력을 갖춘 상담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구 출신 친한 선교사님들과만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나눔으로 그런 해소되는 시간들을 가졌었던 것 같은데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선교사님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니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보니까 디브리핑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2년에 한 번 정도 대구 GMP 지부장님 가정과 저희 가정이 함께 훈련받은 대구 출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사역이 안정되어 가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안정되어 가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후원교회가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시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편안하게 쉼을 가지지도 못하시던 분들이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쉼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일들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휴가를 잘 보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휴가도 하나의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디를 갈지 결정하고 계획하고 그곳에서 어디 머물며 무엇을 할지 물론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좀 더 전문화시켜서 이렇게 디브리핑의 영역까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선교사님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게스트하우스를 처음 하게 된 동기는 선교사님 가정 한 가정과 또 그 후에 이제 들어오기로 될 두 가정이 있었는데 그 필요들을 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여주셔서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 두 번째로 들어오기로 한 분이 취소가 되면서 그분은 선교사님은 아니셨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나와 주변의 많은 그런 교인들을 통해서 게스트하우스를 꾸미게 하셨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급하게 집을 전세를 얻었고 필요한 가전 기구들을 교회 지인들 카톡방에 광고를 냈는데 필요한 것들이 순식간에 채워졌고 선교사님 가정이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거처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 집에 머무셨던 선교사님의 고백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이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오토바이 퍽치기를 당하시면서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하시다가 구타도 당하시고 또 이 일들을 자녀들이 목격하면서 자녀들도 이제 심리 치료를 받아야 했고 또 그 후에 또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도둑맞고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된 선교사님 가정이셨는데 아내 선교사님의 고백이 이 일들을 겪은 후에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쿵닥쿵닥 뛰었고 불안감이 휩싸였고 그곳에서 집 밖에 잘 나가지도 못했고 집에 있어도 사실 집의 편안함을 잘 누리지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한국에 와서조차 오토바이가 옆으로 지나가면 머리카락이 쭉 빗을 정도로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한국에 와서 흔히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지내시는 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에서 내 집의 편안함을 누리면서 정말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때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케어가 얼마나 지극하신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단지 한 가정이 한국에서 편안히 머물다 갈 수 있는 5개월 정도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얻고 가전제품, 식기, 또 아늑함을 주는 커튼과 인테리어까지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렇게 거처를 마련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마음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할 수 있었는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하며 앞으로 그 마음으로 멤버케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부사역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멤버케어 선교사 멤버케어 핸드북에 보면 조직적인 멤버케어는 우정을 결코 대체할 수 없고 대체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훌륭한 정책과 절차, 행정 자체가 멤버케어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고 그 자체가 훌륭한 멤버케어가 되기도 하지만 선교사님 한 분 한 분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맺어진 우정관계가 바탕이 된 멤버케어는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되고 선교사님의 마음을 활짝 연 상태로 또 그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진솔하게 나눌 수 있어서 멤버케어의 효과 면에서도 지부사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영상을 제가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서 콧물이 나네요. 둘째로 선교사님 모집과 후보자 선발 과정에서도 지부사역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보자의 연약한 부분에 대한 권고도 선교사 후보자가 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후보자가 무의식적으로 숨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이 덜 된 후보생을 선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부에서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부족한 영역에 있어서 더 훈련받을 것을 권할 수도 있고 선교사로 파송된 후에도 서로가 연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돌봄을 제공하기도 용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부에서 이런 영역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선교사 선발 이전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더 준비된 선교사로 훈련받아갈 수 있는 일도 지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지부사역으로 각 지역 교회와 연계해서 선교사 후보생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멤버 케어자를 발굴하여 선교에 동참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부 훈련을 통해서 발굴되고 양성된 멤버 케어자를 네트워킹을 통해서 멤버 케어 사역에 동참시키므로 더 많은 인력이 중원되고 선교 사역에 대한 더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트스트림 최영근 교수님의 논문에 보면 앞으로 멤버 케어 사역에 있어서 더 전문화됨이 필요하고 또 더 보편화됨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의 비전은 이것을 위해서 더 전문화된 영역과 또 더 보편화된 영역을 위해서 제가 어떤 부분들을 감당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는데 먼저 보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모든 사람이 멤버 케어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교 관심자에게 지속적인 사명의식의 부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선교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멤버 케어자라는 사명의식을 갖고 자기가 하고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기억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집사님들 중에도 선교 관련되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신정식 집사님 같은 분도 그런 분이시고요. 근데 이런 분들도 스스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겨지면 쉽게 중단하게 되고 하면서 기쁨과 보람도 찾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명의식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일깨워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멤버케어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질 때 각자의 영역에서 헌신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멤버케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멤버케어 핸드북에 보면 멤버케어가 누구의 책임인가 부분에 첫 번째로 주님의 돌봄,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멤버케어자가 되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자기 돌봄, 세 번째 상호간의 돌봄, 네 번째 파송자의 돌봄, 다섯 번째 전문가의 돌봄, 여섯 번째 네트워크의 돌봄이 나오는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멤버케어 그 멤버케어자라는 그런 인식과 또 상호간에 내가 멤버케어자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멤버케어는 센터가 고에게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사가 가는 선교사에게 하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고끼리도 선교사끼리도 서로의 멤버케어자라는 사명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끼리의 멤버케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멤버케어자는 부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서로 간에도 멤버케어자라는 그런 사명의식이 중요한 것 같은데
흔히 선교지에 나가게 되면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 애착 이론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어린아이는 부모의 그런 애착 형태에 따라서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애착 형태에 따라서 안정적인 그런 성인으로 자라서 성인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른이 되어도 아이와 같은 성인 아이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선교지에 처음 이렇게 보내진 선교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선교지에 던져진 초임 선교사에게 부부가 서로 서로에게 따뜻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모의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선임 선교사 역시 또한 후임 선교사에게 그런 멤버 케어자로서의 사명의식을 선교 사명으로 여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후임 선교사 역시 오랜 선교에 그런 지쳐 있을 수 있고 또 고갈되어 있을 수 있는 선임 선교사에 대해서 처음 나갈 때부터 내가 저 선교사님을 멤버 케어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그런 사명의식 또한 중요한 것 같은데,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에서 보면 이제 청자와 하자의 그런 이해도가 평균적으로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문화권에서만 우리와 배경이 달라서 서로가 이제 다를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들을 대하지만, 우리가 서로 서로에 대해서 뭐 선교사들 간이나 부부 간이나 이런 서로 서로에 대해서는 나와 같은 생각 마음일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감을 가지게 되는데, 정작 자신의 마음을 상대가 15%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도 상대의 마음을 15%밖에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부부 간에나 선교사님들 간에 또한 그런 현지에서 사역하는 동력자들 간에 현지인들에게 쏟아야 될 그런 그 선교 현지인에게 쏟아야 될 에너지만큼이나 우리 서로 간에 쏟아야 될 에너지가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선교지들을 보면 정말 팀 사역이 유익이 크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특히 어떤 국가들은 전도의 자유가 있는 듯 하지만 영적으로 많이 눌려 있어서 선교사 혼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쩌면 그곳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겨운 일이 아닌가 싶은 그런 것도 많은데, 함께 팀으로 수련회를 하고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팀 사역이 힘들지만 정말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성공적인 팀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서로가 서로에 대한 멤버 케어자라는 인식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이를 위해서 교육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을 멤버 케어자로 일깨우는 일, 또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간의 멤버 케어자라는 인식을 일깨워주는 일과 함께 국내 사역이나 지부 사역에서도 서로가 멤버 케어자라는 인식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멤버 케어자라는 그런 생각이 상대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상대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김을 제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대구 GMP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알아가며 함께 이런 가치에 대해서 비전을 나누어감으로 선교사 후보생 시절부터 선교사이지만 동시에 멤버 케어자라는 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멤버 케어 사역의 중요성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전문성인데요. 지금 상담 공부를 하고 있지만 단순한 상담자가 아닌 향후에는 더 깊은 선교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선교지 지역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 상황별 연구, 뭐 위기 관리에 대한 상담, 뭐 자녀 교육에 대한 상담, 더 전문화된 그런 영역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전문성을 키워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또 상황별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상담을 전공하지 않은 멤버 케어자라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너무 작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멤버 케어 관심자들이 전문성을 갖춘 멤버 케어자가 될 수 있도록 관심자들을 대상으로 스터디 그룹이나 또 GMP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또 지지와 격려를 통해서 멤버 케어자로서의 사명을 함께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 영역뿐만 아니라 노인 전문 케어 담당자가 뭐 선교사 부모나 은퇴 후 선교사님들을 케어한다든지, 믿지 않는 선교사님들의 가족에게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뭐 선교사 자녀의 그런 학업을 도와주는 전문 과외 선생님이나 이런 뭐 지금도 이렇게 잘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많지만 더 전문화된 영역으로 그런 멤버 케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동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멤버케어 전문화된 영역 가운데 꿈꾸는 영역이 선교 컨설팅입니다. 얼마 전에 뵙게 된 선교사님 계시는데 타선교회가 없어서 몇 달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시고 몇 달은 또 국내에 들어오셔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시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비슷한 문제를 안고 계신 선교사님이 한두 분 정도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에게 후원자를 모집하는데 좀 탁월함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을 컨설팅 해드린다는 말이 참 조심스럽고 선교사님이 뭔가 부족해서 누군가에게 이제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센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중에서 한국에서 학원 운영 경험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한국에서 학원 운영을 잘 하고 계신 분들을 연결시켜 드려서 뭐 학원비라든지 학원 운영 방법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게 해드린다든지, 그래서 현지에 맞게 적용하고 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것들도 컨설팅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컨설팅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본부에서 이런 영역들을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이렇게 잘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멤버케어도 이전에도 행해졌지만 언제부턴가 멤버케어라는 용어가 붙여지고 더 전문적으로 발전시켜서 선교 사역의 어떤 전문 영역으로 지금 도움을 주고 있듯이 선교 컨설팅 더 적절한 용어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선교 컨설팅 역시도 정체성을 부여함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느 한 명만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의 사역을 객관적으로 보고 도울 수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선교사님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컨설팅 영역에서 상담이나 정서적 필요를 돌보는 그런 파트가 있다면 다른 분들과 함께 연합해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꿔봅니다. 또한 지부 훈련을 통해서 모집된 사람들의 전문성과 은사를 파악해서 선교사님의 필요에 맞게 사람들에게 그런 섬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지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멤버 케어를 위해서 또한 필수적인 것이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트워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컨설팅을 위해서도 네트워킹을 통해 각 영역별로 전문가들이 모일 수 있고 필요한 전문성들이 발휘될 수 있을 때 일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어떤 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네트워킹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도울 대상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필요를 가진 선교사님을 나의 전문성으로 돕게 될 때 그 전문성이 전혀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지구별로 잘 조직된 네트워킹을 통해서 헌신된 멤버케어 전문가를 각 필요에 따라 잘 배치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선교사 모집 단계에서부터 훈련, 출국, 현지 사역, 은퇴 후까지 행정이든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넓은 의미의 멤버케어자로 동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 각자의 영역에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명의 탁월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각 지부의 전문성을 네트워킹을 통해서 하나로 묶는 것이 중요한데, 네트워킹을 통해서 GMP 본부와 지부들 서로 간의 이런 모임과 같이 관계성 형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에너지를 더 폭발적으로 그 힘을 발휘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행정과 정책, 멤버케어와 또 선교지 경험 등 선교의 많은 전문가분들과 알게 되고 또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관계성들을 시작으로 많은 워크숍이나 컨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분들을 알아감으로 선교사님의 필요가 보일 때 좋은 전문가들을 연결시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의 일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잘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